14장 빨리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15장 할게요. 14장은 1차 부등식이고요. 15장은 2차 부등식 이야기고요. 15장의 2차 부등식은 이제 2차 함수랑 조금 관련 있는 거여서 그렇다 치고 14장은 1차 부등식 얘기가 나오는데 1차든 2차든 어쨌든 부등식을 푸는 시작은 방정식이에요. 그죠? 방정식 푸는 거랑 거의 똑같고요.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었다면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그 부등호라는 녀석은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책에서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볼까요? 기본은 이거죠. 3번, 4번 이런 걸 보겠다는 건데 애초에 a가 더 큰 녀석이래. 그런데 0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혹은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애초에 a가 더 큰 녀석인데 0보다 작은 녀석을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에 특정한 실수를 또 뭐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이 없고요.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조심하시면 방정식을 푸는 거와 뭐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인데 뭐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차 부등식의 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방정식이랑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방정식 풀 때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었다고요. AX는 B. 이거 쳐다보고 야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 X는 A분의 B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좀 다르게 이렇게 볼까요?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생긴 걸 쳐다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1차 방정식 자체는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걸로 그냥 딴지 거는 거예요. A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X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A가 만약에 0이면 그때는 또 B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하죠. 그래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그리고 A가 0인데 B도 0이래. 그러면 이때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대요. 이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나시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식도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판에 부등식도 당연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얘도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로 나눌 텐데 문제는 0이 아닐 때라고 하면 그럼 이제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요 라고 하려고 보니 이 부등호의 방향을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A로 나누기를 할 건데 이 A가 양수면 이렇게 가겠지만 A가 음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부등호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A가 0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더 나누게 된 거고 A가 0보다 큰 경우라면 방금 본 것처럼 그냥 B는 이항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랑 상관없고요.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하니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요.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A가 0일 때인데 A가 만약에 0이면 X에 뭘 집어넣든 AX는 빵으로 없어져요. 그죠? 그럼 이제 B라는 녀석이 똑같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나눌 텐데 얘도요.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나눴듯이 B도 마찬가지로 B가 0보다 큰지 B가 0보다 작은지 혹은 B가 0인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대.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대.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죠. X에 뭘 집어넣든. 그리고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B가 0보다 작대.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대. 근데 지금 이 부등식에서 하는 얘기는 B가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B가 0인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A가 0이면 AX는 0이야. 근데 B도 0이래. 0이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것도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없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이랑 다른 건 그냥 0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0보다 큰지 작은지도 좀 나누어서 생각하세요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책에서는 뭐 쉬우니까 지울게요. 책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뭐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 해놓고 합쳐서 생각했죠. B가 0 이상일 때라고 했지만, 이게 요 부등호가 만약에 AX가 B 이상이야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게 되면 0인 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모든 실수 이렇게로.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그냥 부등호인지 등호를 포함한 녀석인지에 따라서 얘가 좀 편이 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도 그냥 똑같이 3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 같은 거 보시면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고 그래 넘기고 넘겨서 뭐 x가 뭐 어쩌고 그냥 그렇게 나이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시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그러니까 a 앞에 있는 게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혹은 0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밑에 푸는 거 보시면 다 이렇게 좀 길게 써 있는데 어려워서 긴 게 아니고요. A,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나누어 져야 되기 때문에 좀 해설이 길어진 것 뿐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오는 건 이런 건데, 이거 이제 x가 3에서 14이고 y가 2에서 6 사이일 때 걔네들이 더한 거, 걔네들이 뺀 거, 또 곱한 거, 나눈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1, 2, 3, 4번 보기 문제 답 찾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x는 3에서 10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y도 2에서 6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둘이 더한 것의 최소와 최대를 물어봤는데 언제 제일 작겠어요? x도 제일 작고 y도 제일 작을 때가 더한 게 제일 작겠지. 언제 제일 클 거냐면 x도 제일 크고 y도 제일 클 때가 제일 크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작은 것끼리 더하시면 되고요. 얘는 큰 것끼리 더하시면 돼요. 이거 칠판했을까요? 32고 26이요. x가 3에서 10 사이고 y는 2에서 6인가요? 6 사이래요. 그랬을 때 둘이 더하라는 이야기는 x 더하기 y는 작은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작을 거고 큰 것끼리 더할 때가 제일 큰 거다라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완료가 돼요. 그죠? 이제 빼는 게 가끔 좀 헷갈리긴 할 텐데 이것도 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x-y가 가장 작으려면 x가 작고 y가 크면 좋겠죠. 그럼 둘이 뺀 게 제일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외우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에서 6 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고 10에서 2를 빼서 이쪽으로 8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x가 제일 크고 y가 제일 작을 때가 x 빼기 y가 제일 클 때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빼기 y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곱하는 건 나누는 건 요거는 이제 얘는 약간 특별하게 다 양수인 경우만 있거든요. x도 13에서 10 사이를 마음대로, y도 2에서 6 사이를 마음대로지만 어쨌든 다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곱한 거나 나눈 걸 볼 때는 원래 곱한 걸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요렇게 둘이 곱한 거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예요. 부호랑 상관없이 이렇게 구한 4개의 x 곱하기 y를 찾아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제일 작을 거고 큰 것끼리 곱한 게 제일 클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나누기를 할 때도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y분의 x거든요. 분모에 y가 들어가는데 고맙게도 얘는 0이 되는 순간이 없죠, y가. 그래서 역시나 마음껏 넣을 수 있거든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요거랑 요거 가지고 x 더하기 y도 찾았고 x 마이너스 y도 찾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는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통째로 더해 볼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을 다시 더해보시면 가운데는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를 더할 거니까 2x가 되고요. 더하는 거니까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하는 거잖아요. 작은 것끼리 더하기 하시면 2예요. 큰 것끼리 더하기를 하시면 24예요. 맞니? 네. 그래서 다시 2로 나누면 2는 양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x가 1에서 12 사이라는 엉뚱한 값이 나와요. 원래 x는 3에서 10 사이였는데 1에서 12 사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와요. 왜 이럴까? 이게 일단 잘못됐다는 건 알겠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답 이상하잖아. 원래는 3에서 10이 나와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이거 두 개를 빼서 만들었어. 이거까지는 참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시 더하기를 했더니 이 엉뚱한 녀석이 나왔다는 거야. 얘는 안 된다고요.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것끼리 무조건 큰 것끼리 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안 되는 걸까? 얘는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걸까를 생각해보면 x가 1이 되는 순간 이라는 건 이거죠. x 더하기 y가 5 제일 작고 x 마이너스 y가 제일 작은 순간에 이 순간에 x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가서 x가 3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고 y가 2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x 더하기 y는 5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그죠? 이 16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x가 제일 크고 y가 제일 클 때 더한 것도 제일 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도 와서 보면 x 더하기 y가 제일 작고 x 마이너스 y가 제일 작을 때 이 둘을 더한 2x가 제일 작은 값을 갖겠지라고 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x 더하기 y가 5라는 값을 가지면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x 더하기 y가 5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냐면 x가 3이고 y가 2일 때예요. 그때 얘네 둘은 5라는 최소값을 가져요. 그런데 x 마이너스 y는 x가 3이고 y가 6일 때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3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녀석의 최소값이 5라는 건 참이고요.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참이지만 이 둘을 더해서 만든 요 녀석은 2라는 최소값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갖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5를 갖는 순간과 얘가 마이너스 3을 갖는 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5를 가질 땐 요 녀석은 1이라는 값을 갖겠죠. x가 3이고 y가 2여야 되니까 얘는 1이라는 값을 중간에 가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는 찾을 수 없더라라는 거고요.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 요거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다고요. x도 3에서 10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요. y도 2에서 6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저 둘은 서로 신경 쓰지 않아요. 지네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x는 x 나름대로, y는 y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최대값, 최소값들을 엮어서 합과 차가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합과 차는 이제는 얘도 x, y에 관한 식이고 얘도 x, y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내가 5라는 값을 가질 거야 라고 딱 고집을 부리는 순간 얘는 1 외에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끼리 더한 최소값을 만드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요 예제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연립부등식인데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지 뭐. 부등식 여러 개 찾아서 겹치는 거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근데 특히나 이런 1차 부등식의 경우엔 뭐 2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직선에다가 부등식의 해를 잘 도시하시면 그려보시면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림 그릴 때 뭐 우리 이미 다 아는 척 모르는 척 이미 다 그렸지만 요 점 찍힌 거랑 구멍 뚫린 것의 차이는 알고 있죠.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말이고 이거 포함되는 거고요. 요거는 x가 1 미만이다 해서 1이 구멍 뚫려 있는 거고요. 이 둘을 연립하겠다는 건 겹치는 거 찾는 건데 그림 그리실 때 얘처럼 1층, 2층 이렇게 층위를 두고 좀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연립을 하겠다는 건 다 만족하는 걸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1층 그리고 1 미만이라고 2층 그려놓고 나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데 서서 위를 쳐다보면 여러 개 다 겹쳐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들어있어야 1층과 2층에 다 겹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층을 좀 두는 것이 좋고요. 이따가 2차 부등식 하러 가서 보시면 하나의 식에서 뭐보다 작고 뭐보다 커요. 이렇게 똑같은 층에 두 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식은 하나의 층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건 2차 분식 하러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와서 보시면 뭐 바로 문제로 가죠. 뭐 이게 제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런 부등식 풀란 이야기예요. 이것도 풀면 되죠? 둘이 겹치는 거 사진 세우거든요. 안 해도 되죠? 네.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셋 사이에 부등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게 식이 3개니까 앞에 있는 거 2개 가지고 하나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거 2개 가지고 하나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얘하고 얘를 가지고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해보시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해를 찾아보시면 어차피 요거 만족하는 해와 요거 만족하는 해를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이 녀석이 이미 그거보다 한참 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2개를 가지고 찾는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2개, 앞에 있는 2개, 뒤에 있는 2개, 요것만 가지고 2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답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식만 다시 써보시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차 부등식은 해보시면 되고요. 얘는 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식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인데 이것도 뭐 굳이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위에 거 가지고 해 하나 나오고요. 밑에 거로도 뭔가 나올 텐데 합쳤더니 얘가 되더래. x가 4보다 작다는 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인지만 찾아보시면 되겠죠. 몰라. 됐어. 넘어가요. 쓸데없이. 다음은 절대값 붙어 있는 건데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왼쪽 편에 있는 걸 먼저 볼 텐데 이거는 뭐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푸는 기술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1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절대값을 확정하는 거지.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가지고 풀어보시면 절대값 x라는 것 자체가 x가 0 이상이면 그냥 x고 x가 0 미만이면 마이너스 x니까 요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x가 0 이상이면 x가 1보다 작다. x가 0 미만이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0 이상일 때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0보다 작다고 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둘을 합쳤더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귀찮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아예 그냥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절대값 x라는 것이 a보다 작아요. 물론 a는 양수여야겠죠. 절대값은 0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해는 누가 될 거냐면 x라는 녀석 자체가 정말로 a보다 작아도 되고요.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돼요.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절대값을 씌운 건 a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요건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하나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절대값 x가 만약에 b보다 크대. 이번엔 크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말로 x가 b보다 크던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거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녀석의 경우엔 간단한 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고요. 이 2개가 섞여 있는 게 1번이거든요. 절대값을 씌웠더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요. 그럼 이 2개를 짬뽕해서 이렇게 보자고요. 뭐 절대값 x가 a와 b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말은 a가 양수인 경우에요. 정말로 x가 a에서 b 사이에 들어있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에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요것만 쳐다보면 a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a보다 작든가 요것만 쳐다보면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 이란 이야기거든요. 그 둘을 짬뽕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아까 이거 3개짜리 부등식 푸는 거니까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있을까요? 앞에 거 먼저 풀어보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니까 정말로 a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고, 요거 오른쪽 거 풀어보시면 절대값 씌운 게 b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1층, 2층에 동시에 걸쳐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일 거니까 이 두 군데가 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x-3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1과 2 사이에 들어있더라라는 건 이제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아, 정말로 얘가 1과 2 사이에 들어있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부등식 빨리 풀어보시면 3씩 다 더하시면 위에 있는 건 이제 4x5 또는 요거 3 더하시면 1x2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원래대로 풀자면 이제 범위를 나누어야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할 텐데 그것도 역시나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거는 조금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거 y는 절대값 오늘 한 거니까 그냥 하려고요. 이거 하고요. 우변에 있는 건 y는 5거든요. 이렇게 생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얘가 더 밑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절대값 1차 꺾이는 점 찾는 거예요. x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일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y좌표는 3이에요. 2를 대입해도 y좌표는 3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다 해야겠다. x축, y축 마이너스 1,3, 2,3 이렇게 두 점이고요. 이 두 점 사이에서는 안 꺾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쭉 이렇게 생겼고 2보다 클 때 기울기는 2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방금 말로 한 걸 써보면 요 점의 좌표가 2,3이고 요것의 기울기가 2였어요. 얘는 마이너스 1,3이고 요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y는 5라는 녀석은 상수함수 그래프죠. 3, 4, 5니까 여기다 이렇게 선 이렇게 싹 그을 거거든요. 얘가 y는 5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라고? 얘가 얘보다 더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y좌표. 이것의 y좌표랑 이것의 y좌표를 비교했더니 이것의 y좌표가 더 작다는 이야기니까 그림 그렸을 때 파란색보다 더 밑에 있는 노란색을 살리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살려보면 지금 요만큼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인 거지. 그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이 부등식에서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 부등식의 해라는 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x의 범위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를 찾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얘랑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약간 요령을 부려보자면 마이너스 1,3이었고요. y좌표가 5거든요. 그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올라가려면 y좌표가 2 늘어나야 돼요. 마이너스 1,3이고 y는 5니까 y축 위쪽 방향으로 2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보니 여기서 2칸 올라가려면 왼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 y좌표 5가 되려면 y축으로 2칸 올라가야 돼요. 그럼 x축 따라서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되니까 이 점 x좌표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마찬가지겠죠. 얘도 보시면 2,3이었어요. y좌표 5 되는 점 찾는 거야. 요 점에서 위로 2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울기가 2래매. 기울기가 2라는 건 x축 하나 변할 때 y축 2개 변하는 거니까 y축으로 2칸 올라갔대요. x축으로 한 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요 빨간색으로 두껍게 칠한 그래프는, 즉 이거 만족하는 그림은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그려지는구나. 즉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린 그래프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보자면 요 부등식을 이렇게 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식을 찾아서 푸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식을 안 찾고 말로만 할 거라서 조금 헷갈릴 텐데, 만약에 이걸 식으로 찾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게 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방정식 푸시면 요거 나와요. 이렇게 2보다 클 때도 방정식을 푸시면 요거 나오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상수함수거든요. 3. 3이 5보다 작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3이 5보다 작다 그러면 뭐 당연한 소리이긴 한데, 그래서 x는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3이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왔다는 건 그 범위 안에 있는 x는 다 허용할 수 있어,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을 나눠서 풀다 보면 너무 풀이가 길어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미리 보도록 하시고, 밑에는 지금 그냥 다 나눠서 풀고 있어요. 해설에는 보시면.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 나누어서 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고, 이 녀석은 활용 문제거든요. 활용 문제는 역시나 재밌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자,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은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뽑아서 풀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정의된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호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꽤 자주 나오는 기호이긴 한데, 맥스민. 둘 중에 보통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해해보시면 그런 거죠. 큰 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x랑 y 중에 큰 거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어디 갔어? 이건 x랑 y 중에 작은 거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데, 얘는 요 mean이라는 것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서 더 큰 거 골라가지고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래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야기에는 큰 거 나오라는 이야기고 작은 거 나오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갑자기 얘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해보면 결국 작은 거 나오라는 소리이긴 해요. x랑 y에 마이너스를 달아버렸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작으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이것만 생각해보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원래 x가 더 큰 거였으면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y가 더 커졌을 거고요. 원래 y가 더 컸으면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x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큰 놈이 튀어나올 텐데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를 달 거니까 다시 작은 놈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작은 거 고르세요랑 마찬가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건데, 뭐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푸셔야 될 거고요. mean A, B래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겠죠. A가 더 큰 경우, B가 더 큰 경우 나누어서 따로따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가 먼저 누구인지 결정이 날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빈칸 채우기 하는 건데 이건 뭐 새롭게 뭐 내용을 정리하거나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특별하게 그냥 하나의 문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이 문제는 뭐 빈칸 잘 채워보시면 돼요. 위에 아래에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4장에 나와 있는 건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 이야기인데 뭐 본 것처럼 그렇게 크게 어렵게 할 얘기는 없고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린 거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4장은 정리하고요. 심지어 연습 문제도 한쪽밖에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지. 그죠? 다음은 15장인데 15장은 2차 부등식 얘기거든요. 이 2차 부등식은 우리 2차 함수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잠깐만 얘기하고 잠깐 쉴 거예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볼 텐데 보시면